이번 영상에서는 166페이지 스크립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스크립트 명령어를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모르셔도 되고, 일단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그런 거 위주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대화상자의 정보 입력하기라는 스크립트 부분이 있는데, form하고 endform, 스크립트는 보통 여러 개가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orm으로 시작해서 end form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것은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설정 창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정보를 넣으세요 라고 폼에 제목을 정해줬더니 정보를 넣으세요 창이 만들어졌죠. 그죠?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이런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세 줄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창이 뜨면 input folder, file extension, log file name을 지정해 줘라. 그러면 기본 지정이 돼 있으니까 사운드 폴더에서 입력 폴더가 되고, 거기에 있는 파일 중에서 확장자가 wave인 사운드 파일만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기록이 정보가 저장이 되는 로그 파일 네임은 또 이렇게 기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실행했을 때 처음에 창이 이렇게 폼하고 엔드폼 창이 뜬다. 그러고 나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시면 또 포즈 창이 뜨면서 이 사운드 폴더 내에 사운드 파일이 하나가 있는 게 발견됐다. 계속 할까요? 그러면 컨티뉴 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러면 프라시 계속하면서 두 개의 창을 띄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재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라는 포즈로 시작하는 조그만 창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에디터 창이 큰 게 뜹니다. 사운드 에디터 창이 뜨면서 사운드 파일이 하나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띄워줘요. 그럼 재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7페이지로 가시면 재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재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쭉 끌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 놓으면, 그리고 컨티뉴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을 재서 이제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스크립트 이름이죠. 우리가 실행한 스크립트, 플러스로 끝나는 확장자를 지닌, 보통 확장자는 여러분이 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스크립트는 .plat 이렇게 통일해 놓습니다. 하여튼 이게 스크립트 파일이었고, 요걸 실행했고, 실행하면서 인풋 사운드, 인풋 폴더가 사운드 폴더라고 그랬죠. 요 안에 사운드가 있었고, 그래서 로그 파일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로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정보가 있어요. 파일 네임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start, end, duration 이렇게 4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파일 네임은 sample.wave란 파일 네임이고, start는 0. 어쩌고저쩌고, 이 숫자가 기니까 이 컬럼이 조금 빗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컬럼 사이를 띄는 규칙은 탭 키, 키보드에 탭 키가 있죠? 그거만큼 띄어 있는 겁니다. 그냥 스타트가 요 시간이고, end는 요 시간, 듀레이션은 0.09 어쩌고저쩌고 초, 이렇게 기록이 싹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 폴더 안에 한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번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초인지 적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운드 파일도 지가 저절로 띄워주니까 선택만 하면 돼요. 재고자 하는 부분을. 그러면은 100개의 파일을 그냥 로그 파일에 100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마우스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려면 사운드 오픈하고 재고자 하는 선택한 다음에 위아래 나타나는 초를 또 입력을 하고, 엑셀 파일 같은 데 따로 입력을 하고 하나 하는데 아마 진이 다 빠질 거예요. 100개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면, 스크립트가 길지 않은 스크립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되는 스크립트를 짜놓으면은 얘가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얘가 지금 출력 폴더를, 입력 폴더에 사운드가 하나 있는데 2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사운드 파일은 하나인데 텍스트 그리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젠 구간 시작 끝을 갖다가 여기다가, 여기 있죠. 0.3132 요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끝부분 0.406 요거를 텍스트 그리드를 만들어서 젠 부분의 기록을 남긴 거죠. 나중에라도
참고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절로 텍스트 그리드까지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려면 굉장히 단계가 많이 들죠. 사운드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재는 것을 조금 반자동화 시키는 스크립트 예제를 보셨고, 168페이지로 가시면 청취 실험 시행하기 스크립트 예제 2 이렇게 돼 있죠. 청취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크립트 명령어는 아닌데 실험용 청취 실험하는 실험 그 스크립트는 조금 달라요. 형식이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일부러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만 바꿔놓으면 돼요, 보통.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스크립트 창에서 연 실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파일에서 여러 가지 사운드 파일도 한 3개 정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실험 시작하는 멘트, 질문, 실험 끝, 뭐 그리고 버튼을 버튼을 10개 정도 어떤 크기로 어떤 버튼 그 이름을 지어 줄 건지, 요 실험 파일을 또 실행을 프랏 오브젝트에서 스크립트는 그 프랏 메뉴에서 new 스크립트 혹은 open 스크립트 그런 명령으로 하는데, 실험 파일은 오픈 메뉴에서 합니다. read from 파일로 읽어드려요. 그래서 실험 파일을 읽어드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experiment mfc라는 오브젝트 유형이고 오브젝트 이름은 샘플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명령이 run 하고 extract result, 실행하기와 또 결과 뽑기가 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실행 먼저 하죠. 그래서 run 버튼을 짤깍 누르시면 실험이 실행이 되면서 전체 화면입니다. 제가 편의상 작게 축소해서 여기 책에다 카피해 놓은 건데, 전체 화면으로 실험 시작 딱 버튼이 생깁니다. 또 그래서 이 실험 시작 화면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운드가 탁 들려집니다. 사운드가 들려지면서 이게 마산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실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파일이 한 번 더 플레이가 됩니다. 왼쪽 위에 보면 3개 중에 첫 번째 사운드 파일이란 표시가 되어 있죠. 듣고서 마산 방언이다, 월스트하고 베스트 중에서 1부터 10까지 뭐 중간 정도면 5 아니면 6 이렇게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 파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개를 다 하고 나면 실험 끝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실험 끝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창을 이제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프라즈 오브젝트 창으로 돌아오면 오브젝트 창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하고 똑같아요. 실험 파일 있고 run하고 extract 버튼 있고, run 버튼 했으니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오브젝트 안에는 실험 결과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으려면 extract result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걸 누르는 순간 오브젝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result mfc라는 유형의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이름은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결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담고 있는데 요거를 보고 싶은데 뷰 메뉴가 없어요. 뷰 버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맨 밑에 collect to table, 테이블 형식의 표 형식으로 모아라 자료를, 요 버튼을 눌러줘야만 우리가 보기 편한 실험 결과로 바뀝니다. collect to table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result mfc에서 테이블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 편한 view and 버튼이 딱 생기죠. view and edit 버튼을 딱 누르면 밑에 이렇게 보기 편한 테이블 형식의 창이 하나 뜨면서 3개의 파일에 대해서 실험 이름은 똑같죠. 샘플이었고, 스티뮬러스가 첫 번째 파일 이름, 두 번째 사운드 이름, 세 번째 사운드 이름, 결과는 4번, 4번, 4번을 눌렀네요. 그리고 사운드가 틀어지고 나서 버튼을 누를 때까지, 리스폰스를 누를 때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느라 193초로 굉장히 길었는데 다음번에 3초, 2초 정도 걸렸죠. 그래서 리액션 타임까지 뽑아지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말고도 또 실험 파일도 만들어서 프라스에서 간단한 청취 실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이 오브젝트니까, 그러면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세이브 메뉴로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tab separate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각 컬럼이 탭으로 이렇게 간격이 띄어져 있다 그거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요거를 카피해서 엑셀 파일로 붙여 넣으면 아주 엑셀에 보기 좋게 복사가 잘 됩니다. 파일 이름이 이제 점 테이블인데, 점 테이블은 보통 운영체제에서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되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묻곤 하는데, 여러분 그 불편하시면은 이 확장자를 txt로 바꿔놓으면은 메모장 같은 데서 금방 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txt 확장자로 맨 끝에, 컴퓨터는 맨 끝에 있는 걸 확장자로 인식하니까 점 뒤에 점 텍스트 txt를 추가해줘서 노트패드 같은 거로 열 수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열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럼이 4개의 컬럼인데, 서브젝트 컬럼, 스티뮬러스 컬럼, 리스폰스 컬럼, 리액션 타임. 그런데 좀 이 열이 어긋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4가 이게 뚝 여기 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티뮬러스 사운드 파일 이름이 짧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컬럼 사이는 다 컴퓨터가 알아서 잘 탭키로 띄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줄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눈에 안 맞는다고, 컴퓨터 눈에는 딱 맞고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열어서 카피 전체 선택해서 카피해서 엑셀 파일로 옮겨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면 편합니다. 171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메모장 같은 데서 열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옮겼더니 이렇게 컬럼이 잘 맞습니다. 탭키로 구분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샘플까지 봤고요. 그러면 샘플 2개 본 다음에 이제 8.4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립트의 구성 요소. 스크립트가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프라스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 명령어들이 좀 이제 종류별로 달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는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 보면은 좀 낯설어서 그런데 많이 보다 보면은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언어학에서 음성학, 전산 언어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구성 요소라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조금 여기다가 좀 항목 부분에 이름을 썼어요. 이것은 그냥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제가 따로 그림을 추가해서 넣은 건 아니고, 보시면은 항목 부분에 처음에 이제 스크립트 이름 부분이 있고 또 그릇 모음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스크립트 짜는 것을 요리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듯이 그 절차가 바로 프라시 스크립트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하는 작업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리에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모아두는 부분이 있죠. 그죠? 찬장에. 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여기 이제 재료를 다듬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요리를 하는 부분, 또 요리를 내어놓는 부분, 입출력, 파일 출력 할 때, 그리고 또 뒷정리하는 부분. 오브젝트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하는 그런 뒷정리.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맨 마지막 끝선은 스크립트에서 제일 첫 줄이 샵 기호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줄도 샵이 몇 개가 있건 상관없어요. 첫 글자가 샵 기호면 플러스는 그 줄 전체를 무시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보려고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플러스는 그 줄 전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크립트를 매니지먼트 하거나 관리하거나 나중에 수정하거나 고칠 때 내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 부분에는 어떤 기능을 내가 짜놓고 여기는 뭐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그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수정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다 제가 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큰 이제 박스를 제가 만들어서 보통 스크립트 이름도 이렇게 넣고, 또 누가 썼고 연락처는 어디고 다른 분한테 드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기능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곳곳에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 바로 아랫부분은 뭐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죠. 그죠? 요 줄은 무시하니까 프라시 요 줄은 실행을 안 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프라시 보기에는. 예,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그릇 모음대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그릇 모음대란 얘기죠.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샵 부분 정보 입력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또 요 부분은 본격적인 요리를 하는 부분이다. 많은 부분. 그런 의미고 또 여기의 샵 부분은 요리 서빙하는 부분. 요 명령어가 결국은 파일 출력하는 부분. 맛있게 만든 음식 정보 재료들을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뒷정리 없애는 거 remove 명령.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 오브젝트 제거하는 부분. 또 맨 끝에는 샵으로 시작하는 이 줄 전체에는 이제 스크립트 끝났다. 이게 끝이다 하는 끝을 선언하는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립트가 이렇게 요리하는 것처럼 재료를 다듬고 또 재료를 받아들여서 입력해서 요리를 맛있게 하고 또 파일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리 서빙하듯이 그리고 필요 없는 오브젝트 다 지워서 컴퓨터 메모리를 깨끗하게 비워주고 하는 이런 작업 이런 순서로 보통 스크립트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의 그 각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